스튜디오에 직접 나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제주도 이번 한파 때문에 제주도 내려왔다 못 올라가 분들이 많이 밀려 있었나 봐요. 오전 시간에 비행기가 좀 없어서 못 가고 지금 제주도에서 중수업을 하게 됐네요. 일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형 디자인 용어 정의, 그리고 발과 발목 종아리의 변형, 전후 변형을 위주로, 그리고 무릎과 앞벅지 전후 변형을 위주로 같이 1시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치료가협회장, 메디얼 PT 아카데미 위원장, 소문난 거북목연구소장, 제주 밸런싱 요가 앤 필라테스 오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형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체형 교정이라고 하는 말을 써왔는데 그 체형 교정에 조금 더 체계적인 정리를 곁들여서 체형 디자인이라고 지금 바꿔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선 체형이라고 하는 말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우리가 의미하는 체형 교정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체형에 맞는 옷을 입다, 아니면 생물이 지닌 몸의 모양, 이런 식으로 이제 체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보려고 했더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세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적 자세와 동적 자세로 나와요. 공간상의 세 축 중에서 한 축이나 두 축을 기준으로 하여 경사 정도를 표시하는, 여기 제가 인체 관절의 위치라고 써놨는데 사실 검색 사이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항공기 등의 그 위치 표시라고 나왔어요. 그것을 제가 인체 관절의 위치라고 말을 바꿨어요. 동적 자세는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말이 교정이기 때문에 교정은 뭔가 골절이나 탈구로 어긋난 뼈를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로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그럼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의장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그림을 포함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장이라고 같은 말로 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그림을 같이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서 의장 도안,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관념적이 아니고 참 실체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디자인은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 요소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 활동, 즉 우리가 체형 디자인이라고 할 때는 조금 이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디자인이 종류에는 주로 지금까지는 세 가지,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사용해 왔는데 이제 제가 그 체형 디자인이라고 하는 바디 디자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가미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틀어진 것을 어떻게 틀어진 상태를 읽고 그 틀어진 상태를 어떻게 하면 바른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의 실체가 곧 바디 디자인이다 라고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가 왜 자꾸 패드가 없어서 그러나?
자세 교정 요법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까지 써왔거든요. 오소테라피라고 합니다. 자세를 교정함으로써 근골격계의 이상 증상을 개선하려는 치료법. 오소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자세 교정 치료. 일본에서는 주로 정의요법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제 와서 제가 바디 디자인이라는 말로 이제 바꿔 쓰고 있고요. 자세히 교정에 의한 질병의 치료라는 의미로 보면 되고, 이렇게 틀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우선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4개의 그 막대 그림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적당한 길이의 그 막대를 양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끈이 있고 막대가 바로 서 있어요. 이것을 균형이고 정상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한쪽은 끈이 길어지면서 가늘어지고 한쪽은 끈이 짧아지면서 두꺼워진 이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균형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틀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이제 체형이 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양쪽 다 짧아져 버린 것도 체형이 틀어진 것이고, 양쪽 다 길어져 버린 것도 체형이 틀어진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번 기억을 해 주시도록 먼저 말씀드리고 갈 게 있어요. 뭔고 하면 우리가 근육을 얘기할 때는 일단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약해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제가 앞으로 표현할 때 같이 표현할 겁니다. 즉, 근육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근육이 약해졌다는 얘기고, 근육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근육이 강해졌다 아니면 뭉쳤다라고 하는 얘기로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틀어진 체형을 정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당한 길이의 근육이나 인대의 길이를 적당한 상태로,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근육의 길이를 적당한 상태, 양쪽 다 같은 상태,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골격이 제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보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길어지고 한쪽이 짧아지면서 틀어져 버린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변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양쪽이 짧아져 버려서 단단하게 뭉쳐버린 것도 변형이다. 양쪽이 길어져 버리면서 유연나뭇잎 때 힘이 없어서 흐물거리는 것도 변형이다. 이런 기준으로 이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체 세면에서 변형 정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그거 틀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세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체형이니까 우리 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로, 앞뒤로 가운데로 쫙 쪼개는 면, 이 면을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후를 나누는, 좌우로 쪼개는 면을 우리는 관상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쪼개는, 위아래로 나누는 요 면을 수평면 혹은 횡단면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개의 면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요 시상면과 관상면은 바닥에서부터 수직으로 90도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 수평면은 바닥에 평평하게 수평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각도가 틀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각 틀어진 정도를 측정해서 그것이 정상 상태로 바로 된 상태로 갖다 세워놓는 것. 이것을 우리가 디자인, 옛날에 말해왔던 그 교정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자꾸 얘가 맞성을 부려? 얘가 맞성을 부려서 내 손으로 해야 되겠네. 네. 체형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위의 그림은 살라바아사나 메뚜기 자세라고 하죠. 메뚜기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은 프르보타나사나를 하고 있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그림에서 살라바아사나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메뚜기 자세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힘을 써서 이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수업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셨는지요? 동작을 취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 힘으로 이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동작 프르보타나 아사나를 취하면서 두 번째 사람은 프르보타나 아사나를 동작을 취하면서 여기서 지금 이 앞쪽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전면을 스트레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트레칭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힘으로 이 몸의 앞쪽을 스트레칭 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을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 살라바 아사나를 하고 있는 사람도 몸의 뒤쪽 면의 힘으로 이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요 프르보타나 아사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요 뒤쪽 면, 즉 목 뒤쪽,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뒤쪽, 발바닥, 그리고 손바닥, 그 바닥을 지탱한 손바닥과 팔의 힘으로 요 몸의 전면을 스트레칭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살라바 아사나를 취하고 있는 이 사람이 몸의 뒷면 근육들을, 즉 목 뒤쪽,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뒤쪽, 발바닥, 여기에 근육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 중에서 어디에 힘을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요? 어느 부분에? 허리일까요? 엉덩이일까요? 목일까요? 아니면 발바닥일까요? 어디일까요? 어디에 가장 큰 힘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이 동작을 만들어낼 때. 이걸 알아야 몸을 읽고 거기에 디자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프르보타나 아사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가장 이 전면에 몸 앞쪽에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칭 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길게 늘려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 살라바아사나 메뚜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몸 뒤쪽 근육들 중에서 가장 강한 근육이 가장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 프로보타나 아사나를 취하고 있는 이 사람이 몸 앞쪽에서 가장 약한 근육이 가장 길게 늘어나고 있어요. 스트레칭은 짧아진 것을 늘려주는 건데 긴 것이 더 늘어나 버리고 있어요. 강화는 약한 것을 강화시키는 건데 더 강한 곳이 더 힘을 많이 써버리고 더 약한 곳이 힘을 더 작게 쓰고 있어요. 어쩌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힘을 써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된다면 끝나고 나서 매트에 엎드려서 몸 뒤쪽을 쫙 뻗으면서 살라바아사나를 취해보세요. 그리고 프로보타나아사나를 취해보세요. 취해보면 어디로 힘이 가장 많이 쏠리는지, 어디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지 느낌이 올 거예요. 즉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체형 디자인을 하는데 여러 관절을 동시에 써서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고 하면 힘을 쓸 때는 더 강한 관절의 근육의 힘을 더 많이 써버리고 스트레칭 할 때에는 더 약한 관절의 근육이 더 늘어나 버리면서 우리가 의도했던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여러 개의 관절을 같이 써서 지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냥 꾸준히 수련을 하고 운동을 해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이 계속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강한 곳은 점점 더 강해지고 약한 곳은 점점 더 약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양쪽 편차가 더 커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가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운동으로만 치더라도 요가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운동으로만 치더라도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왜? 우리 몸을 골고루 움직여주고 있어요. 우리 운동의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접목시키고 있어요. 마음의 안정까지도 같이 다뤄주는 운동이 바로 요가 아닙니까? 인간에게 질병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 질병을 뭐라고 하겠느냐? 그 질병을 순환장애라고 한다고 그래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몸은 움직이고 난 자리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밀려나고 거기에 새로운 혈액이 들어오면서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가 같이 전신을 골고루 움직여주고 호흡을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한 가지가 여러 관절을 같이 쓰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서 계속 강화시키고 스트레칭하고 하다 보면 양쪽 편차가 점점 더 커져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약한 곳만 따로 강화를 시키고 너무 강한 곳만 조금 풀어주고 늘려주는 그런 수업이 사이사이 가미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자 누군가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밑에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힘으로 누르면서 비틀고 있네요. 자, 이 밑에 있는 사람의 몸의 변형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요법사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틀어진 몸을 바로잡는다고 할 때 어디 가서 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외부의 힘, 뭐 사람의 힘이든 중력의 힘이든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내 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오늘 벗어났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짧아진 곳, 뭉친 곳을 풀어내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절대 자신이 힘쓰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돈을 쓰든 뭘 하든 누가 와서 내 몸을 만들어주고 내가 정말 편안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일부분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딱 근육의 힘을 만드는 것만큼은 스스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내가 이 마우스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체형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광의와 협의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쓰는 체형 교정 혹은 체형 디자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체형 디자인의 의미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일반적으로 스트레칭 하는 경우에도 체형 교정이라고 말하고요. 카이로프랙틱에서도 체형 교정이라고 말하고요. 추나요법에서도 활법이나 교정 등에서도 다 체형 교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거는 거의가 외부의 힘에 의하든지 아니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려주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것도 체형 교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체형 교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인정을 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웨이트에서 큰 근육을 만들고 강하게 힘을 쓰는 이런 것들도 체형 교정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턱걸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체형 교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체형 교정, 체형 디자인에 넣자는 얘기죠. 그리고 스포츠 마사지도 체형 교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죠? 폼 눌러가지고서 몸을 풀면서 체형 교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콩볼 그 다음에 무슨 젠닝 마이링 요가링 굉장히 여러 이름 부르죠. 이런 것들로 하면서도 결국 체형 교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만 가능해요. 즉 강화만 시킨다든지 아니면 몸만 너무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은 가능한데 틀어진 것을 그리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반짝 맞추는 것은 가능한데 근본적으로 틀어진 것을 정상 상태로 갖다 놓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그것도 그래도 체형 디자인이라고 하자. 대신에 앞에 광의예라고 하는 수사어를 붙였어요. 그러면 광의의 체형 교정이 있으니까 그럼 협의의 체형 디자인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협의의 체형 디자인은 뭘까? 모태 혹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골격 구조의 불균형 골절이나 탈구로 어긋난 뼈를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 우리가 체형 교정하면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거라고 봅니다. 요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본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공간상의 세 축 중에서 한 축이나 두 축 혹은 세 축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경사가 발생한 정도를 측정하고 그것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 요것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체형 디자인이라고 하자. 그리고 목적은 뭐냐? 관절별 근길이 및 근력의 균형을 회복시키자. 자, 보세요.
요렇게 돼 있는 골격이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쪽은 강해요? 이쪽은 약해요? 이쪽은 짧아졌어요? 이쪽은 길어졌어요? 이렇게 변형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약해진 여기, 길어진 여기를 짧게 만들면서 강화시키자. 짧아진 여기, 강해진 여기를 늘려주면서 적당한 힘으로 바꿔주자. 그래서 양쪽 힘이 같아지고 양쪽 길이가 같아졌을 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체형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관절이 요만큼밖에 안 움직여. 어깨가 요만큼밖에 안 움직여. 이런 사람을 이렇게 팔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뒤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장한다. 탄력성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은 근육이 힘이 있으면서 유연성도 있는 두 개를 같이 공유하는 상태를 탄력성이라고 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탄력성이 힘도 있고 유연성이 있는 상태는 어떤 것을 보면 되느냐? 어린 아이들 퉁퉁 튀어노는 그 모습 보면 됩니다. 올라가서 떨어지고 굴르고 구멍으로 들어갔다 기어나오고 빠져나와서 또 올라가서 미끄러지고 이래도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웃으면서 즐기면서 이런 모습, 통통 튀는 그 모습, 그걸 탄력성이 있는 모습. 우리가 자라가면서 움직임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뭉쳐버리든지 약해져 버리든지 너무 강해져 버리든지 너무 약해져 버리든지 부위별로 그게 따로 나타나게 돼.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절이 만나야 될 곳에서 만나야 될 위치에서 정확히 잘 맞춰져서 만났을 때 가장 저항이 적고 그리고 마찰이 적고 그리고 손상이 적고 그래서 염증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어진 상태에서 만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근골격계 문제는 그래서 골격과 골격이 만날 때 잘못 만나든지 아니면 근육이 어떤 뭉쳤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근골격계 통증이 만성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체형 디자인을 통해서 근골격계 만성 통증 개선하고 치유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몸을 아름답게 균형 잡히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정확한 운동 처방입니다. 즉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처음 올 때 저 캐나다에 무술 교수로 가요. 저 무술 17단이에요. 그러면서 오셨던 분이에요.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이분 캐나다에서 교수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됐더란 말이에요. 이 몸 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거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죠. 얼마나 걸려요? 6개월 정도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 4개월이면 캐나다 가야 되는데 그동안 좀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 수 있어요? 그랬는데 결국 5개월 있다 갔는데 맨 마지막 사진은 못 찍고 그냥 갔어요. 급해서. 그래서 이게 중간 단계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허리가 앞으로 밀렸잖아요. 배가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 고관절에서 고관절이 덜 펴지면서 이 앞에 장유근이 짧아져 있어요. 상체가 뒤로 넘어가는 스웨이백이 있어요. 팔이 몸 중심에서 뒤로 빠져 있어요. 목이 앞으로 나가고 턱이 들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잊고 이 정도가 지금 이만큼이니까 이런 운동을 요만큼 이렇게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시켜서 이제 이게 한 4개월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최종 5개월째 사진은 안 찍고 그냥 갔으니까 급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형 디자인을 하려면 다양한 체형 변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어내는 능력이 갖춰져야 돼요. 우선 가장 몇 가지만 먼저 제가 예로 보여드릴게요. 발목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엉덩이가 커요. 여기 고관절이 덜 펴지는 게 보여요. 그 배가 나와요. 허리는 앞으로 밀려요. 등은 굽었어요. 상체는 뒤로 기울었고 어깨는 말리고 있어요. 목은 거북목이 되면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변형이 생기거든요. 뭐 오다리는 뭐 아주 경미하니까 이건 뭐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엉덩이가 왼쪽이 올라가 있죠. 여기가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게 느껴져요. 머리가 왼쪽으로 기울어 있죠. 자, 보세요. 요 분은 발목이 뒤로 기울었어요. 그죠? 무릎이 뒤로 밀렸어요. 백리라고 요새 와서 하는데 허리가 꺾여서 앞으로 밀려나가요. 배는 나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여기 고관절이 덜 펴지고 있는 거예요. 상체가 뒤로 기울면서 수혜백이 되겠어요. 등이 굽은 게 보여요. 목이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턱이 들리죠. 거북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거북목인데 등은 굽었는데 허리 라인이 없네. 엉덩이도 거의 없네. 그죠? 그러니까 무릎은 뒤로 밀렸네. 발목도 뒤로 기울었네. 근데 이 사람은 아랫배가 전 상방을 향했네. 이 사람은 아랫배가 전 하방을 향했는데 이걸 전방경사라고 이걸 후방경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났네. 앞에서 뒤에서 보니까 오대가 굉장히 심하네. 그리고 오른쪽 허리가 굉장히 높네.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많이 밀렸네. 오른쪽 어깨가 처져 있네. 이런 것들을 읽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 처방을 하고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체형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우선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제일 먼저 디자인할 관절 혹은 부위가 특정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관절을 동시에 사용하면 힘을 쓸 때는 강한 곳이 점점 더 크게 힘을 써버리고 스트레칭 할 때는 약한 곳이 점점 더 길게 늘어나 버린다. 그러면 관절별 혹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긴 뼈 같은 경우에는 관절과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척추같이 작은 뼈들이 이렇게 밀접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관절별로 운동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위별로 특정해서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특정 관절 혹은 부위의 힘이 어느 쪽이 강하고 어느 쪽이 약한지 어느 쪽이 길어지고 어느 쪽이 짧아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디자인할 부위와 양방향 힘의 균형 회복을 해주는 것만이 정상적인 디자인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힘을 어느 정도까지 힘을 강하게 할 것이냐. 아까 탄력성이라는 말씀 드렸죠. 힘과 유연성이 공존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통 튀는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이고요. 체형 디자인에 필요한 근육은 자세 유지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 유지근은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근육들입니다.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무산소 운동은 단시간 고강도 운동입니다. 무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육을 우리는 백근, 하얀색, 근섬유가 하얀색을 띠고 있다고 해서 백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근, 빠른 움직임에 굉장히 적당한 근육이라고 해서 속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육이 쓰는 힘을 근력이라고 해요. 굉장히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굉장히 순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쉽게 피로해버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것에 대해서만 따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피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하려면 오래 버텨줘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자세 유지는 부적합하다. 그럼 유산소 운동은 뭐냐? 장시간 저강도 운동이다. 장시간 저강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0분 이상 운동이 지속되어야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산소 운동은 3분 이내에 죽기 살기로 해서 끝나버리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육을 접근이라고 해요. 붉은색 섬유를 띈다고, 섬유가 붉은색을 띈다고 해서 접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래 버티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접근, 지근,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육이 쓰는 힘을 근지구력이라고 합니다. 버티는 힘이죠. 이것은 작은 힘을 반복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가능해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든 거니까 피로에 잘 견뎌요. 그래서 자세 유지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형 디자인 운동에는 저강도로
많은 반복 횟수를 요하는 그런 운동들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형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형 사진을 찍지, 그냥 눈너림으로만 보는 거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꼭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전후 좌우를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체형 측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쪽으로 어느 만큼 어떻게 비뚤어져 있는가, 문제가 뭔가를 한번 싹 읽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평균 한 번 정도는 사진을 찍으면서 전후 비교를 해요. 전후 비교를 해서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좋아진 곳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안 좋아진 것은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체형 디자인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체형 교정은 여기서 일단 일단락 하고요. 그 다음에 발목과 대퇴로 넘어갑니다.